병아리 2마리가 태어났다. 일반적인 부화 기간보다 하루 늦은 22일째 되는 날 태어났다. 원래 튼튼한 병아리들은 20에서 21일 되면 보통 부화가 된다. 그래서 나는 21일째 되는 어제 이번 부화도 실패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아쉽지만 써니에게 이제 그만 자유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와준 걸까? 그동안 고생한 써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2마리나 태어난 것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늘 그렇듯 나에게 경건함과 더불어 나 또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어린 생명을 지그시 바라보기만 해도 입가의 미소는 사라질 줄 모른다. 이제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이 녀석들을 엄마 닭이 될 써니의 품속에 넣어주면 된다. 어두운 시간에 넣어주는 이유는 밤에는 움직임이 없는 닭들의 습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나면서 엄마 닭과 병아리들은 자연스레 가족이 되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 아로니아 꽃이 다시 피고 열매를 맺고 있다. 원래 아로니아는 5월에 꽃이 피고 7에서 8월에 수확하는 베리 종류의 나무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9월 말경부터 꽃이 다시 피더니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일까? 말로만 듣던 기후변화의 현상을 작은 숲속 농장에서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기후변화는 결국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마지막엔 인간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겠지. 나와 자식 세대에까지는 어떻게든 지구가 버티겠지만 그 다음 세대의 지구는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일 것이다. 드디어 밤이 되었다. 아마도 오늘만큼 밤을 기다린 날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닭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써니가 병아리들을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 병아리들을 넣는 대신 둥지에 있던 가짜 3개 중 2개를 빼버린다. 2마리 중 1마리가 자꾸 바깥으로 나오려고 해서 써니의 품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엄마 닭이 병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아리가 엄마 닭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행히 써니는 자식으로 인정하는지 병아리들이 품속에서 머물도록 계속 신경 쓰고 있다. 써니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엄마 닭이 되도록 내가 도와줬다고 생각하니 무한한 행복감이 밀려온다. 써니가 병아리들을 잘 키울 건지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신뢰가 가기 때문이다. 좀 전부터 톰과 제리는 잠을 자지 않고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설마 병아리들의 출생의 비밀을 외부에 소문내지는 않겠지. 앞으로 육아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할 써니에게 미리 격려를 해준다.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으로 한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힘든 것도 알지만 견뎌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장에 오자마자 써니와 병아리들부터 확인한다. 털이 다 말라서 그런지 통통하고 더 귀엽게 보인다. 그런데 2마리 중 1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엄마 닭 써니도 보이지 않는 병아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계속해서 보이지 않아서 혹시라도 써니에게 밟혀서 죽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써니와 병아리들의 아침 식사로 사료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준다. 식사 준비가 완료되고 난 뒤 써니는 산란장 밖으로 나온다. 써니가 나오고 난 뒤 나는 보이지 않는 병아리 1마리가 무사한지 확인한다. 그런데 병아리 1마리만 보이고 다른 1마리는 보이지가 않는다.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산란 바구니를 통째로 빼내본다. 보이지 않던 병아리 1마리는 바구니 밖으로 떨어져서 홀로 있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추위에 얼마나 노출되었을지 걱정이 된다.
엄마 닭이랑 같이 있었던 녀석은 팔팔한데 홀로 있던 녀석은 움직임이 둔해 보인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병아리들에게 있어서 체온 유지는 생명과도 같다. 조금 더 지켜보고 정 안되면 부화기 안에 다시 넣어서 체온 유지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2달 만에 꿈에도 그리던 엄마 닭이 된 써니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그녀 또한 다른 양계장의 닭들처럼 엄마 닭에게 배운 게 하나도 없이 홀로 자랐다. 하지만 엄마로서 스스로 터득한 삶의 지혜를 그녀의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써니가 지금 특히 신경 써서 가르치는 부분은 아마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라 생각한다.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병아리들에게 먹으라고 교육하고 있고 크기가 큰 것은 쪼개어주기도 한다. 써니를 바라보며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지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 자식에게 하는 사랑의 10%만 부모님께 드리면 효자 소리 듣는다는 말이 있다. 당연한 말이고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진리를 깨우쳤을 땐 이미 부모님은 노쇠하시고 돌아가신 뒤가 된다. 써니는 훌륭한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와도 굉장히 친한 친구 같은 사이다. 게다가 병아리를 키우는 다른 일반적인 암탉과 달리 전혀 사람에게 까칠하게 굴지 않는다. 써니의 왼쪽 다리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 밴드가 채워져 있다. 써니는 나의 왼팔과도 같은 존재이고 타이는 나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병아리들은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품속에서 체온을 높인다. 엄마 품속에서 엄마의 체온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도 사랑도 느낄 것이다. 요즘 홀로 심심하게 지내는 윤희를 데리고 다시 왔다. 성격이 착한 써니는 고양이가 들어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병아리들을 잘 돌봐준다. 윤희를 이곳에 굳이 데리고 온 것은 교육 때문이다. 집사인 내가 써니와 병아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끔 하고 나중에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은 본능으로만 행동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본능도 있겠지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육만 잘 되면 서로 다른 종의 동물들이라도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